네, 지금 오피스텔 분양 면적에 포함된 보정값에 대해서 궁금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보정값이 뭔가요? 네, 보정값이라는 거는요, 그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 값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건데요. 지금 관리비가, 전체 관리비가 나왔으면은 분양 면적으로 해서 아마 계산됐을 겁니다. 전체 면적으로요. 그걸 갖다 이제 세대별로 안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세대별로 안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정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뭐 데이터를 봐야지 알겠지만은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라는 게 우리가 동별로 같은 평형대라 그래도 지금 기타 공용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면적이 틀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정치를 준 거는 전체 관리비를 세대별로 안분하다 보니까 평형대별로 해서 거기다 보정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전용 면적,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의 전용 면적으로 해갖고 안분을 하게 되면은 정확히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그런 면적 기준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분양가만 해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전용 면적 기준 얼마 이렇게 나오고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지금 그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 면적하고 그러니까 전용 면적인 거죠. 그 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 이걸 갖다 공급 면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당 얼마 할 때는 전용 면적하고 주거 공용 면적을 갖다 말하는 거고요. 또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해갖고요. 네. 거기에는 법정 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기타 공용 면적. 또한 그 발코니 확장 서비스 면적 같은 걸 갖다 다 합쳐갖고 그 계약 면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 면적, 계약 면적 요즘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요. 네. 따라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똑같은 평형이라 그래도 아파트는 주거 전용과 그 다음에 주거 공용을 갖다 안분해갖고 전용률을 따지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 전용 공용, 그 다음에 기타 공용, 그 다음에 서비스 면적까지를 안분하기 때문에 보통 전용률이 한 50% 정도 내외로 됩니다. 그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조금 비싸게 평당 분양가로 하면은 더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관리비는 어떻습니까? 관리비도 좀 비싼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그 주거 전용, 그러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세대가 내가 지금 만약에 입주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냉난방료, TV 수전료 같은 걸 내고요. 만약에 그 도시가스를 별도로 고지한다면 그건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부분에 있어서 그 기본 관리비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쓰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분양받음으로써 세대당 부담하는 겁니다. 전체 건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제 관리비인데요. 보통 우리가 보시면은 관리비라고 하면은 내가 쓴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 공유 면적 이런 걸 다 내는 그러한 관리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 관리비. 그걸 두 개를 합쳐서 관리비 고지가 되는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용률이 낮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약 면적으로 해갖고 지금 그러니까 뭐 임대료라든지 네.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내가 쓰고 있는 거는 10평이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공유 면적, 기타 공유 면적, 서비스 면적까지 내가 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관리비가 내가 10평을 쓰더라도 전용률이 50%라면 20평에 대한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내가 쓰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